예, 부총리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국무위원 모임 때 받으신 문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부총리의 어떤 증언이 조금 달라지셨잖아요. 좀 전에는 유동성에 관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예비비 등 재정 자금 확보다 이렇게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꾼 건 아니고요. 저는 예비비라는 걸 기억을 못했고요. 네네. 그거를 봤는데 저는 재정 자금의 유동성 정도의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당시 워낙 경황이 없고 아까 표현이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 생각으로는 이제 계엄의 후폭풍이 가장 셀 곳이 금융 외환시장. 아마 네. 그 불안 때문에 이미 아마 거기에 신경이 곤두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동성도 통상에 말하는 금융시장의 아마 유동성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법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보니까 예비비 등 재정자금이다 하는 거는 분명히 재정자금은 정부가 해야 될 일, 정부가 직접 쓰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필요한 긴급한 소요가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은 하여튼 계엄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아마 그런 취지가 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대통령께서 그 담화 때마다 예산이 문제가 크다. 그리고 예산 폭주, 재정 폭주 말씀을 막 하셨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14일 날 말씀하실 때는 정말 제가 들어도 너무 있잖아요. 뭐 격앙이 돼서 그렇겠지만은 너무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셨어요. 국회 예산이 늘었다. 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보면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무려 90% 깎았다라고 하는데 90% 삭감된 사업은 체코 원전 수출과 전혀 상관도 없는 사업이었고 또 민간 합작 선진 원자로 뭐 수출 기반 구축 사업 원전 성장 펀드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가 좀 됐거든요. 그리고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거의 삭감했다 하는데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914억 전액 정부 안대로 갔거든요. 예, 그리고 팬데믹 관련 백신 예산, R&D 예산도 다 깎아버렸다 말씀하셨는데 1개월분 있잖아요. 사업계획 적정성과 이제 사업 진행 사항 등을 감안해가지고 1개월분 36억 감액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삭감된 부분은 이제 집행이 좀 부진하거나 성과가 좀 미비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정 규모로 조정을 했고 상임위에서 있잖아요. 다 합의가 된 사항들이 대부분이었거든. 그런데 이러한 명확한 사실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됐는지 아니면 왜곡 보고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말씀들이 나왔는지 그렇다면 결국에 이러한 있잖아요. 숫자나 통계를 제시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예산실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예산실에서는 전혀 이런 사항들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분명히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은 기획재정부의 명예하고도 관련되는 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여당 의원께서 말씀을 하나 주셨네요. 그 이번에 예결위에서 감액안만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예결위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거는 좀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소위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예결위 예산 심사 관행을 보자면 그렇죠. 감액은 국회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증액은 정부가 증액 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 주도로 이제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국회 입장에서는 이게 끌려갈 수밖에 이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실이죠. 그게 굉장히 익숙했던 관행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가지고 12월 2일이면은 그렇잖아요. 법정 시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예결위가 의결을 못 하더라도 그게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결위 심사에 있어서 시간은 정부 편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늦은 한 게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12월 2일 되면 있잖아요. 예결위는 사실상 이제 기능이 종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무 의사결정도 못하고. 그게 선진화법 이후 10년 동안 8번 반복된 상황입니다. 이게 예결위가 제 역할을 못한 아주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법정 시한 내에 예결위가 제대로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감액은 어느 정도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감액만 한 거고 증액은 정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최선의 의사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본회의에 넘긴 겁니다. 그걸 여야 지도부 간에 있지 않습니까? 협상력에 이제 맡긴 거죠. 그걸 가지고 예결위 이게 정리가 실수됐다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예결위의 기능을 회복을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자체 감회관을 외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을 안 합니다. 감회관을 누가 만듭니까? 이거는 예결위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실무자하고 예결위 사무처가 뒷받침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아까 지금 저와 흑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야당의 의원님을 고명을 해서 세출과 세예산을 맞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있지 않습니까? 외국 심사했고 그에 관해서 그 예산 작업을 하는데 문서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관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결위가 그런 작업 사무처가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있고 또 민주당 개헌당 입장에서도 그 정도로 다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걸 못 만들어서 꼭 BJ부에 있지 않습니까? 요청을 해가지고 대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업을 시키는 그런 데 이미 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한 이번에 예결 심사 과정을 이렇게 봤다는 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